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 차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네, 안녕하십니까. 눈문철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제보가 하나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들어와서 제가 오늘 TV 중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클러치 상황을 돌아보고 과실 비율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 막판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오늘 골든스테이트 댈러스 경기를 중계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는데 114대 117이고 여기서 파울을 했네요, 인디애나가. 그러니까 역으로 파울 작전하는 거잖아요. 1구, 2구 지금 놓치고 이게 시카고 볼이 됐는데 오비토피는 지금 어디다 공을 치는 거죠? 뭐 회전 회오리로 왜 저기다 치는 거지? 자, 시카고에 기회가 왔고, 자, 이게 야,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인데 이거는 뭐 수비가 나빴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전 상황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래서 연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파울 작전 실패고 132대 129 연장에서 시카고가 이기고 있고, 이게 이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디애나가 졌고 시카고 불스가 승리를 따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파울 작전했죠. 에런 니스미스가 파울 작전했고요.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릴게요. 114대 117. 그 다음에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보너스라는 건 팀 파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3점을 던지게끔, 그러니까 3점 미스를 유도를 하는데, 일단 릭 칼라일 인디애나 페이서스 감독은 3점 차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타임아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일부러 파울 작전하는 거죠. 그러면 3점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투 2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썼던 릭 칼라일 감독의 선택인데, 자, 1구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1구를 더마드로잔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구를, 자, 여기서 더마드로잔의 릴리즈를 보세요. 보통은 스냅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스냅이 이렇게 돼야지, 손목이 털려야지 맞는 건데 고의적으로 놓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가죠. 놓치고 오비토핀이 갑자기 배구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로 지금 쳐버렸어. 점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물론 이렇게 치긴 어려웠다 치더라도 터치아웃은 좋은 선택이 아니죠. 자, 왜 터치아웃이 좋은 선택이 아니냐? 타임아웃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볼이 여기 살아있었다? 여기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세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됐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쓴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드 라인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마드로잔의 플레이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 친구는 밖으로 나가면서 앤드루 네마드를 이제 밀어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지네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죠. 왜냐? 더마드로잔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머리 알렉스 카루소가 패스를 하고 터프샷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파울 작전한 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빌미를 제거한 거 아닙니까? 3점이 아니라 2점을 던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장을 갔어요. 자, 연장을 가서 모든 상황들 다 차치하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132대 129.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건 뭡니까?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 그쵸? 타임아웃이 남아있는데 여기 있는 릭 칼라일 감독은 일단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더마드로잔이 자유투 2구를 놓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라이브 볼이 됐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132대 129, 아까랑 똑같은 상황, 똑같이 보너스 상황이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인디애나는 타임아웃이 하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카고 불스는 그것과 별개로 파울 작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3점을 던지면 던져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3점을 맞겠다는 수비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할리버튼이 공을 잡았고 여기서 더블 클러치로 슛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알렉스 카루소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더마드로잔이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은 있죠. 일단 더마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득점 이상을 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파작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특히나 시카고 불스가 타임아웃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투 2개를 집어넣고 다시 파울 작전을 하고 또 시카고 불스는 엔드라인에서 그 다음에 그대로 넘어와서 슛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구를 다 넣는다는 가정하에 시카고 불스의 선택은 좁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화를 불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더마 드로잔의 자유투 성공률을 한번 볼게요. 자, 더마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자유투 슈터입니다. 올 시즌에 자유투를 6.4개를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률이 무려 86.3%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파작을 당한 선수, 그러니까 더마 드로잔이 1구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1구를 놓치면 내가 2구 일부로 실패하더라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터프한 3점밖에 없어요. 근데 1구를 넣게 되면 2구를 실패하더라도 2점을 넣으면 동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구를 무조건 넣어야 됐어. 근데 더마 드로잔은 굉장히 훌륭한 자유투 슈터라는 거. 86.3%. 자, 그렇다면 시카고의 3점 성공률은 어떨까요? 제가 왜 시카고의 3점 성공률을 보느냐? 자, 역으로 파울 작전을 한다는 건 내가 상대의 3점이 들어갈까 봐 무서운 거잖아. 그쵸? 만약에 상대의 3점이 구려. 그 다음에 뭐 더마 드로잔이나 혹은 알렉스 카루소나 3점 라인에서 터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선수가 별로 없다면 전공법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더마 드로잔이 공을 잡았을 때 혹은 시카고 불스 다른 선수들이 공을 잡았다 하더라도 3점이 무서워서 파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시카고 불스의 3점 성공률은 어떨까? 오늘 경기 전까지 자, 3점 시도 개수 22위, 그 다음에 성공 개수 25위, 성공률 자체가 35.7%, 하위권입니다. 20위예요. 3점이 구리단 말이에요. 시카고 불스의 3점은 구려. 그런데 인디애나가 여기에 쫄아가지고 역파작하고 지금 연장가서 진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결과론일 수 있죠. 자, 하지만 이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3점 수비가 어떤지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외곽 수비가 너무 좋아. 와, 외곽에서 그냥 자물쇠 채웠어. 그럼 역파작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 없죠. 왜냐? 그냥 전공법으로 3점 막으면 되니까. 3점이 구리지 않으니까 수비가. 그런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3점을 보시면 약간의 양면성이 있어요. 일단 3점을 던지게 만드는 허용 개수, 시도 허용 개수가 가장 적습니다. 시도 허용 개수가 29.4개야. 최저.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3점 시대죠. 그런데 상대가 인디애나를 만났을 때 3점을 적게 던져. 이거는 뭐냐면 외곽에서 스위치가 그만큼 빠르고 외곽에서 3점 수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인디애나를 만났을 때 3점을 적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시도 허용 개수 29.4개인데 그 다음에 3점 허용 개수가 성공 허용 개수라고 할게요. 성공 허용 개수 자체가 11개밖에 안 돼요. 최저.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3점을 13.3개를 넣었는데 본인들이 허용하는 건 11개야. 그러니까 3점을 제일 적게 던지게 만들고 제일 적게 넣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3점 수비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성공률도 따져야겠죠. 3점 허용률은 그냥 뭐 평균보다 좀 아래긴 해요. 37.2%니까 뭐 비교적 높은 확률로 허용을 한다고는 볼 수 있죠. 하지만 3점 시도 허용 개수 자체를 봉쇄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팀인데 굳이 역파작을 했어야 됐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 슈터. 저는 역파작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조건 1구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구를 일부러 실패하려고 했는데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실패하려는 의도 속에 던졌는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설령 일부러 놓쳤다 하더라도 그 볼을 우리가 잡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우겨 넣어야 된다는 건 있죠. 자,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투 슈터가 더마 드로잔이 아니야. 더마 드로잔이 아니라 자유투 슈터가 예를 들어서 뭐 자유투가 굉장히 흔들리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알렉스 카루소 같은 경우는 75%긴 한데 뭐 안드레 드러먼드가 공을 잡을 뭐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벤치에서 제본 카터가 볼을 잡았다. 제본 카터가 가든데 자유투가 57.1%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구를 넣고 못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자유투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슈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마 드로잔은 3점이 뭐 좀 약하다 뿐이지 뭐 올 시즌 심지어 3점도 잘 넣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자유투 슈터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투 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마 드로잔이 공을 잡았을 때는 뭐 이 선수가 3점이 통산으로 따져도 평균 성공 개수가 1개가 안 되는 선수니까 드로잔이 잡았으면 명확하잖아요. 자유투는 잘 넣는 선수인데 3점을 잘 못 넣어. 그러면 전공법 수비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무조건적으로 야 무조건 역파작이야. 드로잔이 공 잡아도 파작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가기보다는 좀 상황을 유연하게 가져갔어야 됐지 않느냐. 그래서 더마 드로잔 보시면 이 구를 손목을 털지 않고 이렇게 밀면서 림 뒤로 맞추죠. 그리고 나서 오비토핀이 쳐낸 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저는 자유투 슈터를 이제 선택한 부분도 좀 아쉬웠다. 자유투 슈터가 드로잔이었다면 이거는 전술을 바꿨어야 됐지 않느냐.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마 드로잔은 자유투를 매 경기 6.4개를 넣는 선수고요. 86.3%의 자유투 슈터예요. 그렇다면 1구를 넣을 확률 높고요. 그 다음에 더마 드로잔의 올 시즌 3점 성공 개수가 1개, 3점 성공률이 34.1%니까 평균 이하의 슈터입니다. 그렇다면 더마 드로잔이 공을 잡았더라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카고 전체 3점을 보시면 3점에 흔히 말하는 젬병인 팀이에요. 시도 개수 22위, 성공 개수 25위, 성공률이 35.7%로 22, 시도, 성공률이 전부 다 20위 바깥인데 뭐가 무서워서 역파작을 했을까라는 결과론적인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인디애나 3점 수비는 메인 볼핸들러들이 많이 뛰는 팀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빠르고 그 다음에 뭐 마일스 터너 블락 좋죠. 그 다음에 오비 토핀 발 빠르죠. 뭐 제일런 스미스도 덩치 대비 빠른 선수죠. 3점을 가장 시도도 적게 하고 성공도 적게 만드는 팀인데 이런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자유투 슈터가 드로잔이었다면 전술을 바꿔야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눈문철 TV가 매긴 과실 비율. 자, 저는 처음에 가장 지분이 큰 건 코칭 스태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뭐 임기응변을 발휘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클로즈 게임에서는 모든 수비 전술은 다 코칭 스태프의 게임 플랜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리칼라이 감독의 선택이 좀 아쉽지 않았나. 더마 드로잔이 아닌 선수에게 파작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드로잔 같은 슈터에게 파작을 한 것 자체가 전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 스태프가 95%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비토핀입니다. 네. 저기로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사이드 라인으로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론 거기서 내가 점프한 상태에서 뭐 팔을 이렇게 진짜 하면은 뭐 겨드랑이에 다 모고 하겠죠. 그런데 사이드 라인으로 내보는 게 너무 안 좋은 선택이었어. 베이스 라인보다 사이드 라인이 훨씬 더 슈터가 캐치앤슛 하기에는 앵글이 더 넓거든요. 그렇잖아요. 베이스 라인은 바로 골대가 있고 사이드 라인은 내가 골대가 대각선 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비토핀이 사실 5% 이거는 뭐 살짝 좀 장난기가 섞여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비토핀이 쳐낸 부분도 좀 아쉬웠다. 반대로 시카고 불스가 마지막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었잖아. 타임아웃 하나 있는 거 빼고 132대 129였나요? 어쨌든 석점 차에서 시카고 불스의 빌리 도노반 감독은 선수들의 외곽 수비를 믿었던 겁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연장전 마지막 상황을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과실과 비교되는 탁월한 선택. 일단 시카고는 역파작을 안 했죠. 시카고가 연장 막판 3점 차 앞서는 시점에서 역파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카고의 3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카고 3점은요. 수비 자체가 일단 인디애나가 너무 대표적이에요. 시카고는 3점 시도 허용 개수가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성공 허용 개수가 2위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를 만나는 팀들은 3점을 많이 던지고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빌리 도노반 감독은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냥 맡기겠다, 선수들에게. 역파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3점 허용률 자체도 뭐 16이니까 3점 수비가 좋은 팀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시카고 불스를 만나는 팀들은 3점을 인디애나 다르게 엄청나게 때려 던지는 팀이고 반대로 시카고 불스는
3점에 대한 허용이 많다는 건 결국 외곽 수비가 강하지 않다는 건데, 빌리 도너반 감독은 내가 스스로 빌미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외곽 수비를 빠르게 스위치하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 선수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알렉스 카루소가 마지막에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더블 클러치 3점을 유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훌륭한 대인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오늘 이 제보를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받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자, 3점 수비에 대한 뭐 너무나 대조적인 지표를 가진 두 팀이 또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클러치에서 선택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여러분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눈문철TV가 매긴 과실 비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너무 궁금하고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눈문철TV가 이런 과실을 또 매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나간 경기도 좋으니까 또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컨텐츠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